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플래티넘 파트너 다우데이터의 이주환입니다. 오늘 오토데스크 골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야에 완전히 통합된 골렘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데모를 통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렘은 마야를 위한 전문 군중 시뮬레이션 및 캐릭터 레이아웃 플러그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만한 국내외 많은 작품에 사용되었는데요. 보시는 영상은 골렘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로데오 FX의 크라우드 쇼릴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군중 시뮬레이션을 골렘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장면처럼 다수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 캐릭터를 뿌린다고 하죠. 하나하나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중을 생성해주고 컨트롤할 수 있는 크라우드 시뮬레이션 도구가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수의 캐릭터를 배치할 뿐만 아니라 어색해 보이지 않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집어넣어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간형 캐릭터뿐만 아니라 크리처형 혹은 커스텀화된 캐릭터까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크라우드 시뮬레이션 제품이 골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렘은 2011년 첫 출시 이후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VFX 스튜디오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이제 마야 2026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활용 사례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케인 시즌2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포르티시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이 작품은 골렘 활용의 완벽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포르티시의 군중 시뮬레이션 팀장인 마이클 에티엔에 따르면 시즌2에서는 3명의 캐릭터부터 600명이 넘는 대규모 군중까지 다양한 규모의 장면을 제작했습니다. 총 49개의 고유한 군중 에셋을 사용했으며 각각 필요한 변형과 색상 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애니메이션 품질입니다. 메인 캐릭터와 세컨더리 캐릭터 수준의 애니메이션 품질을 맞추기 위해 팀에서 약 500개의 애니메이션 사이클을 제작했습니다. 눈 깜빡임, 시선 이동, 표정 변화 등 세밀한 얼굴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골렘으로 구현했습니다. 존 윅 4의 아크 드 트리용프 시퀀스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사례입니다. 로데오 FX에서 제작한 이 장면은 실제로는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항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렘을 통해 파리의 복잡한 교통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수백 대의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서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과 차선 변경, 속도 제어, 심지어 신호등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골렘의 트래픽 시스템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수준의 군중 시뮬레이션을 마야 2026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적 측면에서의 기존 레거시 버전과의 변경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영구 라이선스 또는 연간 구독 골렘을 별도로 구매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설치 및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했고 마야와의 연동을 위한 복잡한 설정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현재는 골렘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컬렉션에 완전 통합되었고 마야와의 연동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구매는 불가능하고 컬렉션 구독이 필수가 되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골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풍부한 무료 캐릭터 팩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골렘 공식 웹사이트의 패키지 섹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렘 캐릭터 팩은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며 골렘 사용자라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 팩 덕분에 바로 프로덕션에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캐릭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9.2 버전 캐릭터 팩에 접속하는 주소가 홈페이지에서 바로 찾을 수 없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 주소는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 군중 시뮬레이션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렘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 중 캐릭터 군중 시뮬레이션에 집중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준비한 경기장 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렘 쉘프 바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렘이 마야의 쉘프 위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 모양 아이콘은 내씬 세팅이 골렘 사용에 적합하게 세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마야 기본 세팅으로도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골렘 라이브러리에서 캐릭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이후 진행하는 데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세 번째 섹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엔터티, 즉 캐릭터를 로드합니다. 대부분 골렘 사용을 시작할 때 우선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티 타임 노드를 클릭하여 캐릭터들을 불러오겠습니다. 다운받은 캐릭터 팩 에셋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GCHA라는 기본 캐릭터 파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캐주얼맨 파일을 골라줍니다. 캐릭터를 로드하면 쉐이더가 포함된 MA 파일을 요청합니다. 내 렌더러, 세스팅에 맞는 쉐이더 파일을 불러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R로 표기된 아놀드 쉐이더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한 개 세트의 엔터티, 즉 캐릭터 로드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여자 캐릭터도 한 번에 같이 불러오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선 GCHA 파일을 불러온 후 캐릭터 쉐이더가 포함된 마야씬 파일을 불러와주면 됩니다. 여성 캐릭터인 캐주얼 우먼을 선택 후 임포트합니다. 이제 여성 캐릭터도 추가했습니다. 씬에 보시면 두 개의 기본 캐릭터가 있습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캐릭터에 여러 형상을 가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커스텀 캐릭터를 세팅하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퓰레이션 설정을 통해 관중석에 캐릭터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중이 배치될 영역을 따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랜덤하게 생성하거나 특정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O와 열에 맞춰 세팅해야 하는 씬에서는 각 폴리곤별로 생성될 수 있게 세팅을 해놓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우리 예제 같은 경우에는 관중석 자리마다 한 캐릭터씩 생성되도록 컨트롤한다면 편하겠죠? 모든 폴리곤을 선택하고 파퓰레이션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Populate in Maya Selection 항목에서 첫 번째 아이콘인 Create Slot on Selected Maya Object를 선택하여 모든 면에 B박스라고 불리는 캐릭터 생성점을 만들어줍니다. 아웃라이너에서 팝툴을 찾아 어트리뷰트를 확인합니다. 크라우드 필드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Create를 눌러줍니다. 파티클이라는 항목과 크라우드 필드라는 항목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구조까지 생성되어야 시뮬레이션 시작이 가능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구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아주 직관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LM 크라우드 레벨이라는 항목 아래 캐릭터인 엔터티, 배치 정보인 파퓰레이션이 생성됩니다. 이후에 지형 정보인 터레인이나 애니메이션 시스템인 비헤이비어도 크라우드 레벨 구조 안에 생성되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캐릭터가 잘 생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약 10,000명의 서로 다른 관중들이 스타디움 좌석에 배치되었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보면 스타디움이 아주 간단하게 꽉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다음으로 로케이터를 사용해서 관중들의 방향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박스를 보면 이 방향이 들쑥날쑥한데요. 비박스 방향을 수동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동으로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중들이 특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방향의 대상이 될 로케이터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경기장 중앙에 로케이터를 배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생성해 놓았습니다.
생성된 로케이터를 클릭하고 컨트롤 클릭으로 파퓰레이션 툴, 팝2를 같이 선택합니다. 룩의 탭의 맵을 누르면 캐릭터가 로케이터를 바라보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비박스가 로케이터를 향해 방향 정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도 캐릭터의 방향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 변경점을 업데이트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팝툴의 파퓰레이션 어트리뷰트 항목을 보시면 리플레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큰 변경점이 있을 때 우리가 자주 누르게 될 버튼입니다.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다시 작동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관중들이 경기장 중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관중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비헤이비어 에디터를 사용해서 캐릭터들에게 생동감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쉘프바의 네 번째 섹션에서 골렘의 비헤이비어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비헤이비어 에디터는 애니메이션을 지정하고 군중들의 알고리즘을 세팅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캐릭터들의 행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탭의 엔터티 타입 노드에서 캐주얼맨 노드를 더블 클릭하여 새로운 비헤이비어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우선은 아주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파일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비헤이비어 라이브러리의 모션 아이콘을 그래프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적용합니다. 생성된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을 등록할 수 있는 탐색기가 나옵니다. 골렘 에셋에 있는 오디언스 애니메이션 에셋을 사용하겠습니다. 한 개만 등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골렘은 크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셋을 기본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확률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용이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재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캐릭터만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남자 캐릭터만 움직입니다. 여자 캐릭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엔터티 애트리뷰트에서 in behavior 컨테이너를 남자 캐릭터로 설정하여 같은 모션이 적용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같은 모션 컨테이너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캐릭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터레인을 적용해서 캐릭터들의 발 위치와 피직스를 정확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발 위치에 맞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렘은 기본적으로 풋 콘택트 같은 피직스를 아주 쉽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지형이 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아까 넘어간 두 번째 섹션의 터레인을 클릭해 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풋 컨택트 적용을 위한 터레인이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재생해보면 골반 기준이 아니라 터레인 기반으로 발이 붙어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격이 생기는 부분은 기준점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살짝 조절해주면 됩니다. 터레인을 생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을 넣어도 골렘이 지형을 인식해서 캐릭터들의 발이 정확하게 땅에 닿도록 조정해 줍니다. 계단식 좌석에서도 각 캐릭터가 올바른 높이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애니메이션을 관중석의 캐릭터들이 같은 타이밍으로 돌려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단순화를 없애기 위해 애니메이션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GLM 크라우드 레벨의 GLM 비헤이비어 항목에서 비모션이라는 항목에 애트리뷰트로 들어갑니다. 비헤이비어 에디터에서 모션을 클릭해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퍼센트 어트리뷰트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 다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스피드 레이시오 항목을 조절해 줍니다. 애니메이션 속도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주어서 모든 캐릭터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각 캐릭터가 조금씩 다른 타이밍과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리얼한 관중석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조절하여 괜찮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작업은 앉아 있는 부분부터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죠? 캐릭터 팩에 있는 에셋 이외의 커스텀 에셋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실제 적용해 보면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다른 창을 열어서 커스텀 캐릭터 세팅을 확인하겠습니다. 새 마야 창을 하나 열고요. 우선 골렘에서 캐릭터 메이커를 열겠습니다. 기존 에셋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내 캐릭터를 세팅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예시 자료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캐주얼맨 에셋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캐주얼맨 GCHA 파일을 불러옵니다. 화면에 골렘 스타일로 매핑된 본 구조가 보입니다. 아주 심플하면서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타겟팅 하는 형태의 리깅 시스템을 경험해 보신 분이면 아주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으며 뛰어난 성능의 오토 매핑 또한 지원합니다. 약속된 형태의 에셋을 공유하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구조이며 필요에 따라 블렌드 쉐입을 포함하여 더 복잡한 본 세팅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켈레톤 구조이고요. 더 재밌는 부분은 지오메트리 셋업 부분입니다. 지오메트리 탭을 눌러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노드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 덕분에 우리가 캐릭터를 하나만 로드하더라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가진 캐릭터를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셋 그룹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가중치가 표시되며 캐릭터 배치 시 어느 정도의 빈도수와 가중치로 바리에이션에 등장할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에셋이 있다면 이렇게 그룹핑을 잘 해놓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등장하게 세팅해놔도 좋겠죠? 물론 초반 세팅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팀 단위에서 공유하면 아주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아케인 사례처럼 말이죠. 자, 새 씬을 열고 이번에는 커스텀 캐릭터 파일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는 미리 준비한 커스텀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외부 툴에서 제작된 것으로 기존 본 구조와는 다른 조금 더 복잡한 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렘에서 캐릭터 메이커를 열겠습니다. 스켈레톤 탭에서 로드 셀렉티드 스켈레톤을 선택하고 축 설정을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마야용 세팅이라면 업은 Y축, 프론트는 Z축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 매핑을 위하여 오토 컴퓨트 스켈레톤 매핑을 실행합니다. 골렘이 자동으로 스켈레톤을 매핑합니다. 휴머노이드 타입이라서 대부분의 캐릭터는 원클릭으로 매핑이 완료됩니다. 제가 준비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의 매뉴얼 작업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이 빠져 있긴 하지만 사용할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손가락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세팅이 되었으면 디스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캐릭터 파일을 저장합니다. 두 번째로 캐릭터를 불러왔을 때처럼 쉐이더를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에셋 그룹이 있어서 삭제하고요. 이 폴더 모양의 에셋 그룹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생성해 줍니다. 헷갈리실 때 아까 라이브러리 파일을 열어본 것처럼 라이브러리 구조를 뜯어보시면 공부하시기 좋습니다. 캐릭터 지오를 미들 마우스 버튼을 이용하여 새로 만든 에셋 그룹 폴더에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실제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를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해 줍니다. 내가 필요한 오브젝트만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캐릭터 메이커 창으로 돌아와서 임포트 지오메트리 버튼을 눌러주면 모든 에셋이 지오메트리와 쉐이더로 자동 구분되어 들어갑니다. 아까 에셋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과정으로 보니 자동으로 정리해줘서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에 익숙해지시면 복잡한 에셋 제작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바리에이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웨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가중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낯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도 캐릭터를 3개 정도 세팅하니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지오메트리를 클릭하여 편집한 지오메트리 정보 GCG 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골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셋업이 끝났습니다. 캐릭터별 디테일한 본 셋업 방법은 추후 교육 자료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캐릭터 파일을 마야씬 파일, MB 혹은 MA 파일로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캐릭터 불러올 때 잊지 않으셨죠? 자, 다시 스타디움 씬으로 돌아와서 내보낸 붉은 악마 여자 캐릭터를 불러와 줍니다. 엔터티 타입 노드를 클릭하고 저장한 GCHA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후에 쉐이더 정보가 포함된 마야씬 파일도 함께 불러와 줍니다. 이전에 캐릭터 팩을 불러왔을 때의 구성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캐릭터 셋업과 같습니다. 제가 따로 작업해 놓은 남자 캐릭터도 불러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파일 이후에 쉐이더 정보 로드입니다. 커스텀 캐릭터가 다른 크기로 모델링 되어 있어서 엔터티 애트리뷰트에서 스케일을 0.010으로 조정해서 다른 캐릭터들과 맞춰줍니다. 히어로급 디테일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어서 별도 구역에 캐릭터를 배치하겠습니다. 파퓰레이션 툴에서 따로 떼어놓은 붉은 악마 구역 영역에 적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페이스에 비박스가 생성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상태를 갱신하기 위해 리플레이스를 한번 눌러주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잘 생성되는지 체크해줍니다. 잘 생성됐죠? 보시면 새로운 팝툴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로케이터나 애니메이션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팅해줍니다. 로케이터부터 등록해주고요. 팝업 툴 애트리뷰트에서 엔터티 타입 그룹 탭을 찾아봅니다. 제가 일단 2가지 바리에이션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기본 캐릭터도 10에서 20% 정도 섞어줍니다. 리플레이스 한번 눌러주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바리에이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엔터티 애트리뷰트를 통해 애니메이션도 기존 애니메이션을 따라가게 설정하겠습니다. In Behavior 컨테이너 타입을 기존 캐주얼 맨 컨테이너로 설정합니다.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재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커스텀 캐릭터가 기본 골렘 캐릭터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별구역에 붉은 악마 응원단 캐릭터들이 배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캐릭터를 집어넣고 아주 쉽게 군중 동작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약 10,000명 이상의 시뮬레이션이 노트북에서도 잘 돌아가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제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파도 타기 하는 관중을 비헤이비어 로직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웨이브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트리거를 오브젝트를 통해 작동되도록 세팅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플레인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작동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관중들과 접촉했을 때 웨이브 모션이 발동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폴리곤 프리미티브즈의 플레인을 생성합니다. 트랜스폼에서 스케일과 포지션을 조정해서 관중석 크기에 맞게 배치합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가 관중석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도록 키프레임을 설정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프레임 1에서 경기장 왼쪽 끝 위치에 키를 설정하고
프레임 100에서는 경기장 오른쪽 끝 위치에 키를 설정합니다. 타임라인 프레임 200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도록 키를 설정합니다. 플레이 해보시면 오브젝트가 관중석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트리거 오브젝트와 지형이 접촉했을 때 특정 행동이 발동되도록 비헤이비어 에디터에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쉘프바에서 골렘의 비헤이비어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현재는 앉아있는 모션만 있으므로 웨이브를 표현하기 위해 서서 환호하는 모션을 추가로 가져와야 합니다. 모션 노드를 추가하고 웨이브를 위한 모션들을 선택합니다. 캐릭터 팩에 있는 관중 모션 에셋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캐릭터를 등록한 것처럼 여러분이 제작하거나 가지고 있는 다른 모션도 골렘 구조에 맞게 매핑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모션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모션을 겹치게 움직여 블렌드가 작동하도록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만든 노드가 여러 조건을 적용하기 용이한 패럴렐 노드입니다. 블렌딩을 하게 되면 두 모션이 겹쳐서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션이 동시에 재생되어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비헤이비어 에디터에서 웨이브 모션을 선택하고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블렌딩 어트리뷰트의 하위 항목인 프라이어리티 웨이트의 값을 3으로 증가시켜 우선도를 높입니다. 프라이어리티 웨이트를 높여주면 해당 모션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제 웨이브 모션만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골렘 비주얼 피드백을 보면 웨이트가 높은 모션만 재생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트리거 발동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비헤이비어 에디터를 보겠습니다. 모션 노드의 시작 부분은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끝 부분은 모션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오브젝트를 통한 모션 시작을 위해 웨이브 모션의 시작 조건 노드를 더블 클릭하고 트리거 섹션에서 지오메트리 폴리곤 존을 생성합니다. 현재 true로 설정되어 자동 활성화되는 상태를 트리거 기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생성한 플레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GLM 트리거의 폴리존을 찾아 맵 버튼을 클릭하여 트리거 오브젝트로 연결합니다. 다시 비헤이비어 에디터로 돌아와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Set as Route를 선택하여 루트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오브젝트가 지나갈 때 관중들이 순차적으로 환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은 계속해서 환호 모션이 루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웨이브 모션이 적절한 시점에 종료되도록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웨이브 모션의 종료 조건 노드를 더블 클릭하고 모션 타임 노드를 집어넣습니다. 모션 타임 노드의 듀레이션 어트리뷰트에서 퍼센테이지를 선택하고 종료 시점을 90%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환호 모션이 90% 재생된 후 자동으로 종료되어 앉아서 박수치는 모션으로 전환됩니다. 적용을 위해 비헤이비어 에디터에서 모션 타임을 루트로 세팅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재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션이 90%에서 종료되어 자연스럽게 앉는 모션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화면엔 잘 안 보이지만 프레임을 확인해 보시면 트리거가 다시 지나가는 타이밍에도 웨이브가 재발동되지 않습니다.
모션이 한번 종료된 후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루핑 시스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골렘의 모션은 한번 종료되면 재실행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루핑 연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프를 꺼내 연결합니다. 웨이브 모션을 Alt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루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웨이브 모션이 종료된 후에도 트리거가 다시 발동할 때 재실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시뮬레이션을 재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리거 오브젝트가 관중석을 지나가면서 순차적으로 관중들이 일어나서 환호하고 90%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앉는 모션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다시 지나갈 때도 루핑 시스템에 의해 웨이브가 재발동됩니다. 엄청난 수의 관중이 순차적으로 웨이브에 참여하는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웨이브 효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웨이브 시뮬레이션을 저장하고 렌더링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렘 쉘프바의 6번째 섹션에 있는 시뮬레이션 익스포터를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특정 프레임까지 익스포트하여 캐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도 테스트하면서 10,000명 가까운 크라우드가 생성되었음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캐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캐싱 최적화가 여타 크라우드 시뮬레이션 툴들 중 골렘의 뛰어난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을 해놓으셨다면 프로젝트의 익스포트 폴더 안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캐싱이 완료되면 타임라인에 캐싱한 부분까지가 초록색으로 오버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시를 뽑아야만 렌더링이 가능한 점 체크 부탁드립니다. 캐시를 플레이해보면 당연하게도 시뮬레이션 할 때보다 더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재생됩니다. 최적화 진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라이브러리 에셋, 커스텀 에셋, 모션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순간이죠. 아놀드 렌더뷰를 켜서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가끔씩 이전에 하던 작업 때문에 쉐이더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렌더 메뉴의 업데이트 풀씬이나 리프레시 렌더를 한번 적용해주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캐릭터의 렌더가 잘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추가적으로 제가 렌더 걸 때 몇 가지 체크하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할 때 정말 좋은 기능이죠. 우선 3D 매니플레이션을 켜서 렌더 뷰에서 카메라 조작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각 라이트 세팅을 해놨는데요. 디버그 쉐이더를 켜서 라이팅부터 맞춰주고 작업하면 좋습니다. 한번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볼까요? 디버그 쉐이딩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소스의 렌더 퀄리티에 집중하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 렌더를 걸기로 한 부분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모션이 좀 더 역동적일 때 프레임이 좋을 것 같네요. 파도 타기 하는 중간에 애니메이션으로 잘 렌더링 되고 있습니다. 디버그 렌더링이 완료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실제 뷰티샷을 걸어 보겠습니다. 디버그 모드를 쉐이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라이팅이 고정됐다면 쉐이더나 모델만 나중에 수정해주면 되겠죠? 렌더가 완료됐다면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이전 디버그 렌더링과 이렇게 비교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기 좋겠죠? 아놀드 시간이 아니니 다음 아놀드 시간에 자세한 건 다루도록 하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골렘 크라우드가 잘 적용됐는지 좀 더 가까이서 렌더를 걸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붉은 악마 응원단의 바리에이션을 조금 더 늘리고 옷 색깔을 좀 더 붉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렌더링을 걸어봐야 자세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의 군중을 제작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렌더링 확인을 위해서 캐시 저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데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의 편리함입니다. 마야 2016에 완전 통합되어 별도 소프트웨어 없이 모든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 시스템의 강력함입니다. 기본 남녀 캐릭터로 시작해서 약 10,000명의 바리에이션이 있는 관중을 만들어냈고 커스텀 캐릭터도 쉽게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 시스템의 유연성입니다. 단순한 앉기 모션부터 복잡한 웨이브 효과까지 모두 비헤이비어 에디터에서 직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 최적화입니다. 약 10,000명의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와 렌더링 시간이 대폭 절약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한 레이아웃 툴 등 아직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골렘을 실제 프로젝트에 도입하실 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군중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시면 좋습니다. 팀 교육 측면에서는 마야 숙련자라면 2에서 3주 내에 기본기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신 것처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학습 곡선이 완만합니다. 하드웨어는 윈도우나 리눅스 환경이 필수이고 충분한 메모리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제가 노트북으로 진행했음에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부담 없는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에서 약 10,000명의 군중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실제로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케인에서는 히어로급 600명, 존 윅4에서는 수백 대의 차량을 처리했고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 수도 가능합니다. 커스텀 캐릭터 제작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 휴머노이드 스켈레톤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신 것처럼 원클릭 매핑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구조라면 수동 매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렌더러에서도 같은 최적화가 가능한가요? 네, V-Ray, 레드시프트, 렌더맨 등 주요 렌더러 모두에서 캐싱을 활용한 최적화,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렌더러 최적화를 위한 전용 플러그인이 제공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의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렘의 캐릭터, 군중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정말 많은 가능성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내되는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다우데이터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